당하면 존버해서라도 꼭 복수하고 뭐든 받았으면 꼭 보은함. 엔티즈들은 이렇게 복수할 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다들 이렇게 보면 어딘가 화나 있는 느낌이야. 실화한 이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 처음엔 좀 부끄러워서 막 친구들한테 엄청 알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MBTI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나니까 저한테 직접은 막 못 말해도 건너 연락이 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지냈습니다. 출연한 영상의 댓글은 잘 읽어보는 편인가요? 처음에는 제가 나온 영상을 저도 잘 이렇게 못 봐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멈춰놓은 상태로 댓글들은 진짜 많이 봤어요. 제 유형의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답글을 달고 싶을 정도로 공감을 많이 하는 댓글이 있어서 잘 읽어보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유형끼리 만나면 어떨 것 같나요? 신기하게 제 주변에 저랑 같은 유형인 친구가 없더라고요. 일단 좀 신기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그래도 공감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각자 의견 뭐 들으면서 얘기하고 이게 재밌으니까. 많은 ENTJ들이 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조별과제 할 때 ENTJ는 본인이 캐리머신이 돼서 캐리를 해가는 그런 타입인데 사실 모였을 때 막 그렇게 시너지가 발휘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서로 불편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이게 나 키가 너무 작아. 이 사람들한테 선택받는 연인들은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아. 눈 높을 듯. 약간 자뻑 같을 수 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꼭 얼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준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눈이 높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네요. 약간 구체적인 기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상형을 물어본 영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막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댓글에서 ENTJ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막 뭐든 평균 이상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눈 높다는 얘기를 좀 듣지 않나. ENTJ인데 저는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계속 뭔가를 이루면서 성취감 느끼는 걸 진짜 좋아해요. 쉬면 좀 삶이 나태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은. 아래는 저는 INTP인데 그냥 학문이나 책 읽기 등 취미생활 조용히 즐기고 살고 싶어요. 메타몽처럼. NTJ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야망 덩어리들이시고 항상 목표가 있으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일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막 자꾸 하는데 엄청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성격 자체가 진짜 뭔가 하나를 하면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 자꾸 달성하려고 하는 느낌이 해요. 네, NTJ 친구 있는데 진짜 야망 맥스. 항상 목표 세워져 있고 그 목표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 세우고 있음. 오두막으로 시작해서 야망 하나로 빌딩 세우는 사람들. ENTJ인데 인생은 이름 남기려고 사는 거 아니냐. 남들은 안 그러냐. 근데 사실 이게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다기보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목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맨날 막 아직 목표 세운 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거 또 세우고 그럼 동시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하나 하고 있는데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일단 목표를 잡아놓고 동시에 해도 어쨌든 끝내려고는 하잖아요. 약간 NTJ 특징이지 않나. NTJ인 내가 싫어하는 말들. 1. 그냥 해. 왜 설명 좀 해줘. 2. 어쩔 수 없었어. 하기 싫다는 거 돌려 말하네. 3. 나 너무 힘들어. 너가 자초했으니 너가 책임져야지. 4.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야. 5. 그냥 내가 다 미안해.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마. 6. 세상에는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단다. 그렇긴 한데 지금은 너 논리가 틀려서겠지. 7. 괜찮아. 너는 잘못이 없어. 대책 없는 위로와 공감은 인간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 뿐. 이러니까 무슨 냉혈한 같은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하답니다. 이거는 너무 진짜 냉혈한 같이 쓰셨는데 나는 공감이 됐는데. 공감은 하지만은 이제 굉장히 제가 좀 나빠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저는 약간 누군가 저한테 사과를 할 때 자기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되게 그렇죠. 약간 좀 기분이 묘해요. 사과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는 느낌. 내 기분을 물론 생각해주는 건 알겠지만 일단 미안해.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면 그냥 오히려 납득이 되는데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면은 저도 약간 저런 거 공감해요. 적으로 만들면 피곤한 게 솔직함. 플러스 논리가 기본 베이스라 시비 붙으면 상대방은 무조건 털리게 되어 있거든요. 건의 같은 걸로 억지로 찍어 누르면 복수할 기회 생길 때까지 존버합니다.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ENTJ 동지님들. 존버 무조건 하죠. 꾹꾹 참습니다. 아씨, 난줄. 열받는다고 직장을 때려친다거나 연인이랑 헤어진다거나 안 그럼 뒤집어 엎어버릴 기회가 올 때까지 존버. 아 이거 나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사실 연인 관계에서 싸우면 재밌다. 네. 뭔가 약간의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닐걸요? 뭐,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절대로 항복은 안 합니다. 복수할 기회 생길 때까지 존버하는 거 정말 동의하고. 여자친구한테는 복수 안 하시죠? 아니 안 그러죠. 복수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관계에는 그러지 않고요. 이제 상사라던가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버릴 그런 계획을 하곤 합니다. ENTJ인데 외로움 타긴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음. 그리고 나만 그런가 친구가 되게 한심해 보일 때도 있음. 멍청한 거 극혐하고 답답한 거 진짜 싫어함. 속으로 계산 다 하는데 겉으론 그런 척 안 함. 누구랑 싸우는 거 시간 아까워서 안 함. 그냥 속으로 끊고 말지. 그건 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싸우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뭐 이거 네가 뭐 잘못했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하는 게 그냥 손절하지 않아요? 네, 싸우는 거 시간 아까워서 안 하. 그러니까 보통 싸움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화내고 못 받아들이고 막 이러는 거니까 아 저런 아이구나 하고 손절하거나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뭔가 그러면 쌓아두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막 감정적으로 쌓아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쌓아둔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뭔가 내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못 하겠다고 해야 되나? 사과를 입으로 막 차마 막 못 꺼내겠으니까 잘못은 아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서투른 거죠. 그래서 편지를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을 직접 하기 좀 그랬던 것들을 편지로 이제 딱 써서 딱 주고. 그거 있어요. 엄마한테 옛날에 혼났을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께 혼날 때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을 하면 그게 말대꾸가 되는 거죠. 혼날 때는 그냥 이렇게 다 듣고 있은 다음에 그날 방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고 그래서 미안한데 엄마가 혼낼 때 이렇게 말한 거는 나는 너무 억울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요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거든요, 편지를. 엄마가 되게 고마워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엄마도 기분 좋고 나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구나 해서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나서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방법으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화낼 때는 다 듣고 제가 억울한 일 있으면 무조건 말은 다 해야 돼요. 내가 MTJ인데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 있음. 남들이 너 그거 못할걸? 이라는 말에 조용히 분노하고 성공해서 금의환향하기. 저도 NTJ. 나 무시하는 발언하면 속으로 딱 봐라. 내가 네 머리 위에 올라가 줄게. 이러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하기 시작함. 그리고 게임 같은 거 하면 실력도 없는데 이길 때까지 밤새도록 함. 근데 저는 그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난 나야 이게 좀 있어가지고 남들이 뭐라 하든 그냥 굳이 신경 안 쓰고 내 할 것만 하고 그래가지고 딱히. 근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그때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기로 한다 이런 거? 오. 어렸을 때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랑 좀 많이 같이 놀았었는데 얘들이랑 같이 밴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같이 밴드를 하면서 나한테는 너는 조금 못해서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미친 듯이 악기들을 연습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은 나 혼자 작곡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원동력이었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해소를 하려고 내가 그걸 이겨버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디자인을 지금 전공하고 있으니까 대학교를 그쪽 관련된 과를 가려면 저희는 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입시 학원 선생님이 자존심을 건드는 말들 이런 걸 그때 이렇게 좀 자극을 줘서 뭐 아이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하셨겠지만 그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 상처받는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그때마다 더 잘해야겠다 해서 주말에 학원 문 안 였는데 문 열어달라고 나와가지고 그림 그리고 뭐 수업 끝나고 늦게까지 하고 수업 시작 전에 먼저 30분이라도 먼저 가서 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싫어하는 느낌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더 이렇게 하지 않나. NTJ 약간 비즈니스적이고 냉정해 보이는 성격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는 있음. 보은하는 거. 당하면 정보에서라도 꼭 복수하고 뭐든 받았으면 꼭 보은함.
이것 때문에 인프피랑 NTJ 잘 맞는다는 말도 나온 것 같음. 주고 싶어하는 인프피랑 받으면 꼭 돌려주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챙기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 듯. 이게 레알. 받으면 꼭 돌려줘야 함. 나쁜 거든 좋은 거든. NTZ들은 이렇게 복수할 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다들 이렇게 보면 어딘가 화나 있는 느낌이야. 근데 뭐 복수도 복수지만은 보은. 이렇게 보은 뭘 받았든 돌려주는 거는 좀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근데 약간 그래요. 여기서 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확실히 있거든요. 내가 되게 좋아하고 잘 챙겨주려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NTZ고 뭐고 그런 거 없이 아프다 그러면 챙겨주고 생일이라 그러면 선물 이렇게 잘 챙겨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근데 이게 내 사람한테만 하는 게 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딱 진짜 친한 사람한테만 하고 애매한 사람한테는 안 챙겨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기준 선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덜 친한 사람들이 보기에 왜 되게 좀 다가가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이지 않나. 대학생 NTJ가 잘 안 보이는 이유. 죄다 팀플 조장이라 바쁨. 왜 대세 NTJ가 없지? 지금 다 조별과제 조원들 버스 태워주고 있어서 없는 건가? 공부를 하면 자료 조사를 다 시키고 제가 나머지를 한다고 하는 PPT로? 그러니까 저도 약간 디자인적인 그런 활동을 좀 했어서 당연히 나는 PPT를 만들고 싶다. 왜냐면은 너네가 그거를 디자인하면 내 마음에 안 찰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걸 시켰다가 이제 자료 조사도 마음에 안 들면 결국에는 내가 다 찾아요. 근데 발표를 다들 자기가 못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엔 또 발표도 내가 해요. 그리고 조장도 하고. 그죠? 도전 당연한 거죠. 어때요? 저는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원은 다들 발표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발표가 진짜 많은데 그래서 항상 발표를 제가 했어요. 그런 거 있어서 막 거리낌? 이런 건 없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발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를 표현을 하면 되니까. 표현을 못하는 편은 아니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다들 진짜 거리낌은 없는 것 같고 답답할 바에야 내가 좀 하지 이러는 건 있는 것 같고 역시 NTJ 본인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팀장 스타일이라고 말하지. 모르는 자리나 이런 데 가면은 먼저 말 꺼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친해지고 싶고 분위기가 너무 굳어져 있고 이러면은 먼저 말 걸고 그러는데 딱히 뭐 안 그래도 될 것 같다 싶으면 혼자 할 거 하는? 그래서 아까 저랑 둘이 계셨는데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랬나요? 저는 뭐랄까 왠지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팀플 한다고 이렇게 조가 이렇게 짜여져서 모여 앉아 있으면 진짜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정말 수업 끝날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 무조건 하게 됐는데 인사라도 하죠 하면서 얘기를 꺼내게 됐거든요. 근데 다들 팀장 스타일이라 그러고 MC 같다고 하고 본의 아니게 그래서 또 팀장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업무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답답해서. 그쵸, 그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팀플이라는 건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낯을 없애고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지 업무를 분배하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서. 근데 이게 막 이거 내가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막 하실래요? 할래요? 하고 시킬 때 그럼 할까요? 약간 이렇게 돼서 저 못해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못한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NTJ 여잔데 난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생각 없는 사람을 싫어함. 그에 반해 난 내가 논리적이고 지식이 많고 생각이 깊다고 생각해.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지함도 죄라고 생각해. 너무 칼 같은 건가. 답글은 실제로도 그렇고가 킬포. 남들 무식한 것도 좋지만 내가 그런 걸 느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기준이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약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그걸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까지? 그러니까 뭔가 너무 단순한 대화 같은데 이게 이어지지 않을 때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 이런 걸 모르고 있을 때. 뉴욕이요? 막 이럴 때. 저도 편한 연애가 좋아요. 잠옷바람에 쌩얼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이? 그 정도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으쌰으쌰 기운찬 연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좋아요. 하지만 연애가 내 삶을 구속하지 않아야 해요. 나 역시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 부부, 주말 커플이 잘 맞더라고요. 평소에는 각자의 삶에 충실했다가 주말이 되면 또 열심히 사랑하고 연애가 내 삶을 구속하지 않아야 해요.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연애를 하면 그 사람한테 어쨌든 신경을 써주고 몰입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걸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면 안 돼요. 자주 만나면 그만큼 내가 할 시간이 사라지는 거니까. 업무 중에 보고 싶다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 그러니까 보고 싶다라는 말이 싫은 게 아니라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방해받는 걸 되게 싫은데 근데 이제 연인 입장에서는 나한테 그만큼 표현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좀 받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고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성적으로만 사람을 만날 순 없잖아요. 감정도 좀 필요하고 한 건데 일을 해야 되고 막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막 그렇게 누군가 말하면은 막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때 뭔가 기계적으로 나도라고 하죠. 나도 나도. 나할 거 해야 돼요. 그래도 내 사람한테 있으면 잘해주니까 아, 표현을 못할 뿐 그 속 마음은 다 그렇지 않다. NTJ 겁나 공감이요. 정이 진짜 많지만 그 사람이 내가 싫어서 떠난 거고 이제 더 이상 가망 없으면 그 순간부터 정 빨리 때려고 노력함. 평소에 안 하던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맛집도 가고 그 사람을 머릿속에 지워버리려고 노력함. 이별을 맞이했을 때 아까 맨 처음에도 그랬는데 계획을 짜고 또 짠다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느라 금방 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어야지 해서 잊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이런 거? 헤어진 충격으로 내 일상에 지장이 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사귈 때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미련이 없어요. 한 번 헤어지면 끝인 건데 이제 헤어지자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저는 이유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두루뭉실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사귈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나에 대한 마음이 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응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럼 뭐 납득이 되네. 그래 헤어지자. 딱 끝. 와, 이거 그냥 제 머릿속 그냥 이렇게 맞아. 사귀고 있을 때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좀 없어진 거면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내 마음을 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좀 금방금방 잊혀지지 않아요. 우와 NTJ 이렇게 많았다니 다들 성격 부럽다고 하시는데 현실에서는 욕 엄청 먹는 타입이에요. 너무 짚고 많이 날리고 제멋대로라고 진짜 외강내유라 상처받음. 근데 또 성격은 못 고치고 꼭 칼 갈아서 복수해야 직성이 풀림. 맞아요. 해야 할 말은 꼭 해야겠어. 현실에서 욕 엄청 먹어요. 대놓고 저한테 막 욕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싸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서 성격 부럽다고 한 게 그냥 우리는 표현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럽다는 거지 딱 역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은 표현 잘한다고 좋아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당하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쟤 이렇게 말을 막 걸김없이 해 라고 반응할 수도 있죠. 뒤에서 사실 욕을 많이 먹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누가 욕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나도 걔 싫어했는데 잘 됐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막 어.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맞아. 그래 상처받았어? 그렇구나 이러고. 그러라고 말했어. 막 약간 이런 거. 저는 침침님의 NTJ인데 외로움을 타긴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음. 그리고 나만 그런가? 친구가 되게 한심해 보일 때도 있음. 저 나쁘게 나가는 거 아니죠? 공감이 됐구나. 이거는 뭔가 고민을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왜 이걸 못하지?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전 해결책을 잘 주니까 해결책을 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게 방향이 틀어져서 그때 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ENTJ인데 저는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계속 뭔가를 이루면서 성취감 느끼는 거 진짜 좋아해요. 쉬면 좀 삶이 나태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어요. 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일을 밤새서 하는 편이고요. 남들 쉬는 동안에 일을 하면 내가 쟤보다는 똑똑해질 것 같은 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나 일할 때 쟤 지금 자고 있겠지? 하는 그거. 저는
인생은 이름 남기려고 사는 거 아님? 남들은 안 그래? 이게 진짜 자주 생각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적어도 내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은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댓글들을 약간 다 통합하고 있는 그런 댓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욕심도 많고 좀 더 솔직하고 표현을 좀 그렇게 하지 않나, 에티제가. 그렇게 살면 이름 남기고 살겠죠? 저 아까 개인 인터뷰할 때도 사실 ENTJ끼리 모이면 부장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굉장히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공감이 굉장히 많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재밌을 것 같다 했는데 재밌었어요. 공감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좋은데요? 그 댓글 없지만 일은 엔티제끼리 했으면 좋겠네요 하는 댓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하나에 대한 목적이 생기면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NTJ끼리는 일을 절대 같이 못하죠. 저도 서로 그렇게 그래요? 네. 자기 주장 그러니까 강하니까 의견이 다 다른 그냥 끝. 무조건 저만- 내가 해야 되는 유행. 저만 좀 이렇게 천국을 생각했나봐요. 저희는 뭐 그냥 중간중간 한 명씩 있는 걸로 합시다.